이걸 한번 보고 이거 최대로 물을 살짝 비벼. 오케이, 좋았어.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, 이제 경북에 있는 한 시장에 이제 상인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강의를 하러 갑니다.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휴대폰 사진으로 뭐 찍는 그런 팁들을 알려주는 건데요. 지금 한 6주, 8주짜리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뭐 간단하게 인물 사진 찍는 기본적인 구도, 그리고 카메라 사용 방법,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사진들을 보면서 첨삭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, 그건 아무래도 첨삭이라기보다는 요럴 때는 요런 걸 빼고 촬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정도예요. 가르쳐 드린다고 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도 아니고,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인터넷 강의 같이 이제 클래스 같은 걸 몇 개를 듣고 있어요. 다른 작가님들이나 패션이나 영화, 필름 관련된 유명한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의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제가 만드는 결과물들에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고, 어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책을 읽는 거랑 비슷한 건데, 책을 읽으면은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엔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어쨌든 책을 읽으면 제가 상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, 그 영상을 통해서는 뭔가 좀 더 그분들의 생각들을 사진이랑 같이, 영상이랑 같이 보게 되니까 좀 더 확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하는 건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팁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개가 이제 어떤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자기는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건 사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.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 작가 혹은 카메라를 든 주체자가 사진을 찍는 거고,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핸드폰이든 10년이 된 카메라든 거기에서 나오는 건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드는 건 사람이니까요. 그런데 또 저는 또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잠시 후 카메라는 어쨌든 도구잖아요. 도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자면 필름 시절에는 노출계도 필요했고, 그런 적정 노출을 보기 위해서 노출계도 필요했고, 그 초점을 맞춘다거나 필름을 또 바로바로 볼 수 없었으니까 현상 인화까지 걸쳐야 작가가 그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했고, 어쨌든 필름이라는 게 소모성 매체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처럼 디지털 바디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었죠. 그런데 그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더 한 컷 한 컷 찍고 바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로 수정도 가능해지고, 그게 저는 좀 발전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최신 기종으로 넘어올수록 표현할 수 있는 범위,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놓칠 수 있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저같이 다양한 사진들을 찍는 사람들한테는
스튜디오에서만 사용하실 거면 저는 딱 그냥 본인이 원하는 색감이나 뭐 기종, 컬러에 대한 선호도에서만 맞춰서 카메라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, 좀 결혼식이나 행사, 축제, 혹은 익스트림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최신 기종의 카메라를 권해드려요. 왜냐하면 상황이 되게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. 조명도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, 피사체도 활동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경우에 정적인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것들이랑은 그 카메라가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색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, 좀 더 그런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좀 더 극한의 환경에서 좀 더 빠릿빠릿하게 내가 메커니즘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장비는 신제품일수록 좋다. 디지털 장비니까요. 제가 촬영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버님이나 또 주변의 형들한테 늘 들었던 것 중에, 지금도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, 장비 사는데 돈 낭비하지 마라. 그거 아니라도 다 찍을 수 있다. 틀린 말 아니에요. 진짜 틀린 말 아닌데,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신제품이 나왔고 그걸 구매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. 과연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바꾼다고 내 사진이 달라질까? 라는 생각? 사실 돈이 그때 거의 한 400만원? 500만원 정도 더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그 돈을 써가면서 내가 장비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결론은 처음에 다짐을 했던 대로 신제품이 나오는 걸 바로 바꿨고, 그걸로 제가 사진이 확 바뀌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뭔가 확실히 내가 촬영하면서 편해진 부분이 있었고, 작업하고 그 장비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더 편하네? 내가 저번 카메라에선 이런 환경에서 초점을 잡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건 좀 수월하네?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받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카메라가 바뀐다고 네가 못 찍던 걸 사진이 달라지진 않는다 라는 것이, 카메라가 바뀌어서 내가 그전에 놓칠 수 있었던 사진을 찍게 됐으면 그건 사진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는 걸까요? 장비병 환자로서 약간 합리화하는 말 같기도 한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촬영을 업으로 하는 분들보다 아마추어 분들이 더 장비에 대한 관심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, 기변도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장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본인한테는 취미활동인 셈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기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. 제품이 또 새로 나와서 그것들을 그런 하이 아마추어 분들이 테스트해주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 같은 프로들은 이제 그것들을 또 기반으로 이게 처음에 문제였는데 개선이 되었다고 하네, 또 구매를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강의 같은 거 듣거나 누구한테 뭘 듣더라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카메라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마라, 카메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된다, 그런 말들에 이제 내가 장비를 바꾸는 걸 주춤해하고 계시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본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, 그것들이 어쨌든 그렇게 장비를 바꾸는 게 자기 만족으로도
진행이 된다면 저는 장비 바꾸는 거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는 거죠. 진짜 처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샀던 거를 생각을 하면 제가 샀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, 그때에 비하면 지금 카메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지고 좋아졌다고 느껴져요. 그때 카메라를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그때 촬영들 했던 결과물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. 물론 그때의 느낌이 좋아서 또 그 느낌 그대로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, 점점 기술이 발달을 했고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는 못 찍었던 것들, 그때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종으로 찍어서 그때 사진처럼 만들어 봐라, 그건 되려 쉬운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요. 또 항상 사진 커뮤니티나 카메라 커뮤니티를 가면 신제품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되게 그런 기대, 그리고 구매 후에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익사이팅한 경험들이 많이 올라오면 나도 이걸 바꾸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잖아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지금 몇 주째 꽂혀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데, 그럼 또 새로운 장비로 작업하는 게 더 즐거워지기도 하거든요. 촬영이 작업하는 게 즐거우면 사진이 재밌어지는 거고, 더 많은 사진들을 찍으러 나가게 되는 거고, 결국 사진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? 사실 요즘은 핸드폰이 되게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 포스팅하는 사진들을 핸드폰으로도 되게 많이 찍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언제든 일단 가지고 다니니까 좀 편한 거? 내 주머니에 항상 있으니까.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찍고 싶은 사진들이 좀 있어서 카메라를 늘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. 그리고 가방도 같이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, 이건 어쨌든 제가 뭔가 주제를 번뜩 생각났을 때 내 손에 바로 잡히는 느낌은 아니니까,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점들이 조금 있어요. 휴대폰도 점점 더 화질도 좋아지고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센서도 커지고 하니까 많이 좋긴 한데, 이게 또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낚시에서 쓰는 말이죠, 손맛은. 처음에 DSLR 쓰다가 미러리스로 넘어왔을 때 그 손맛이 조금 아쉬웠었어요. 그 카메라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? 셔터 눌렀을 때 소리, 그런 기계적인 게 구동되는 느낌, 너무 또 딴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이제 찍는 사람한테 재미를 주는 것들이거든요. 손맛이라는 건 결과물에는 사실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. 네, 찍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찍는 사람이 즐거워야 그 사진도 즐겁고 더 그런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시속 80km. 이 손맛이란 거는 사실 또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, 오래 내 손에 익숙해서 손맛이 좋은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좀 그 전에 본인이 오래 썼지만 손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으면, 또 최신 기종들은 그런 그립이나 뭐 버튼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개선을 해서 나와요. 그런 것들이 반영된 신형 카메라가 더 좋을 수도 있고, 결국은 저는 좀 중고를 많이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것저것 써봐야 이 회사든 저 회사든 좀 다양한 컬러감도 느끼고 본인 손에 맞는 장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저도 진짜 많이 기변을 하는데, 약간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신봉자라서 최신 기종이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초반에 사니까 뭐 버그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플 때도 있긴 한데,
어쨌든 제가 느낀 바로는 신형은 뭐든 개선해서 나와요. 조금 그 개선점에 비해서 가격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, 어쨌든 저는 킬로미터 장비를 소모성으로 오른쪽 사용을 하는 사람이고 서변남로 진입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찍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실 때 렌탈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, 렌탈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게 완전히 내 거란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종별로 브랜드별로 대표되는 기종들을 예산을 딱 잡아두시고, 조금 사실 그게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마운트를 변경할 때는 아무래도 지출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고를 사서 요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 것도 써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본 다음에 내가 언제 제일 재밌었더라 라고 느껴지는 그 기종을 새 걸로 구매하시든지 구매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